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가는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개발하려는 면적이 중대형이 아니고 소규모 개발을 할 때에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개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경치 좋은 곳이나 또는 도시 외곽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마땅한 토지를 찾게 되면 대부분의 토지의 지목이 임야 또는 농지일 겁니다. 이런 임야 또는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토지의 지목이 대가 인곳과 대인곳과 달리 여러 가지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허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의 지목이 대 또는 대와 유사한 6가지 지목, 그림에 보시듯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 이미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 있는 그런 곳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하려는 대지의 지목이 임야 또는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허가 및 지목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 수 있죠. 내 땅이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 또는 6가지 지목이 아닌 농지 또는 임야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시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형질 변경 허가를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물론 농지 전용 허가 및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이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전원주택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협의,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또는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나 신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은 크게 5가지 있죠. 그림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허가를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진입로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토석을 채취할 때, 그리고 4번째 토지를 분할할 때, 그리고 5번째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을 때. 그런데 그림에 보시듯이 3, 4, 5번은 그러니까 토석의 채취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은 전원주택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만 이해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전원주택은 건축법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 건축 허가에는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축법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를 만들거나 상하수도를 시골 마을까지 일일이 다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자가 진입로인 건축법 도로와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와 상하수도를 갖추면 전원주택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자인 전원주택 신청자가 제출하는 도로와 상하수도가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로 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과 부조화가 생기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죠. 만약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했었던 뭐 농사용으로 쓰던 마을 안길이 되던 그런 사실상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인의 처리 등을 검토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이지만 그 대지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 형질이 임야나 농지인 상태는 그걸 대로 바꾸는 과정을 형질 변경 과정이다 또는 형질 변경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질 변경이란 그림에 보셨듯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변의 매립까지 5가지를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만나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주로 만나는 절토와 성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절토 또는 성토를 함으로써 주변 농지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허가권자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임야를 깎아내게 되면 산사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산지조정 협의와 함께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보는 그 기준과 산지조정 또는 농지조정 허가 기준이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그 허가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소규모 개발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는 것이 제도 취지이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는 예를 들면 자연 녹지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둬서 개발해라. 그럼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떡할 거냐?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들을 확보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는 30,000제곱미터 즉 9,000평 미만까지만 9,000평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강화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 조시계획 조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만약 전원주택 몇 채를 짓는 면적이 아닌, 그러니까 동호인끼리 전원주택 두세 채 또는 너댓 채 짓는 면적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중대형 개발에는 개발행위 허가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상 비도시 지역이거나 도시외곽의 녹지 지역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개발 면적을 나누거나 개발 면적을 줄여서 중대형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 이하로 낮추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허가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인허가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연접 제한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연접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발행위 허가는 진입로를 4m에서 8m 있죠.
제가 앞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약 1,500평 미만의 토지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입로가 있어야만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일정 면적 이상이 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이 8m에서 10m, 12m까지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발 면적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면적을 나누거나 면적을 줄여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누어서 여러 개를 해놓게 되면 결국 합해지죠. 합해지고 나면 난개발이라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은 아닙니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진입로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해도 된다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예외가 있다는 것 앞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에서 3만은 6m, 3만 이상은 8m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되고 그래야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전원주택 한두 채,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까지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를 정리를 하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와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 부지의 경계를 측량해서 허가 도면을 그리거나 절토할 부분의 경사도를 측정하거나 나무 종류에 따른 밀도인 인목 축척을 계산하는 등의 전문적인 용역은 용역사인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은 이런 용어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로 규정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달리 비도시 지역은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고 또 그리고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에 의해서 각기 다른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진입로가 애매할 때는 반드시 그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